여러분들은 살찌는 게 왜 두려운가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살찌는 게 두려울까요? 남들보다 예쁘고 멋지고 잘나고 돈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 다이어트 짤로 정말 유명했던 짤이죠. 이 그림이 딱 우리를 표현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놓아버림 단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살찌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탄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제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 저의 고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찐 이유는 뭘까요? 폭식증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럼 폭식증은 왜 생겼나요? 다이어트를 위해 장기간 식욕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애초에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을까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고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몸매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먹으면 좀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 킬로 는 것 가지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껴서 더 심하게 음식을 제한하다가 결국 목토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처음부터 10kg가 확 늘어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저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폭식하고 참다가 터지고 참다가 터지고 이게 반복이 돼서 결국 10kg, 20kg까지 찌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죠. 거기서 유지할 걸 2kg만 늘었어도 엄청 마른 거였는데 이러면서요. 더 나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찌는 게 두려울까요?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살찌는 게 두려울 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폭식증에 걸리지 않고 누구는 걸립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우리를 폭식증에 걸리게 만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중에서 폭식증이 안 온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입 터진 적이 없냐 물었더니 당연히 많았다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근데 단지 그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폭식을 한 거는 단지 더 먹은 것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사업명인 놓아버림과도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놓아버림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둔 채 저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되면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폭식하고 나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음식조차 참지 못하는 패배자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상은 그저 노력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심리학에선 이걸 재앙화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생각을 분리한 채 멀리서 바라보면 폭식은 더 먹은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폭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이유도 이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찌는 게 왜 두려운가요? 못생겨질까봐? 살찌도록 놔두는 내 자신이 싫어서?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단순하게 못생겨지는 게 싫어서 살찌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살찌는 게 두려울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살찜,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살찜으로 인해 달라질 타인의 태도가 두려웠던 거예요. 즉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극도로 두려웠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폭식증에 걸리게 된 이유는 살이 조금이라도 찐 내 모습을 허용하지 못했고 허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는 여기서 내면 아이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안에 결핍과 상처가 생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어 아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이 모습을 바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면 아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건 어른인 지금 내 생각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아이는 아직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억압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잊혀지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선 이 감정을 해소시켜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이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 끌어당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이 붙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무의식 깊은 곳에선 내가 살쪄서 버려질까봐 두려워, 살 빼서 예뻐진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 아이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억압된 감정을 느껴주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고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흐르는 에너지라 느껴주지 않으면 이 몸에 갇혀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느껴주게 되면 감정은 승화되고 흐르기 때문에 나의 이 빈 공간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이 사랑을 느낄 만한 상황이 끌어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억압된 감정이 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지? 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고객님 대부분이 정말 하나도 안 뚱뚱하고 몸매 좋거든요. 근데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가 너무 뚱뚱해서 내 모습이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진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짤도 안 먹힐 걸 알기 때문에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뚱뚱하다고 느껴지는 이 마음이 전부 다 이 억압된 감정에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진 다이어트 짤로 정말 유명했던 짤이죠. 이 그림이 딱 우리를 표현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1조 자산을 가진 부자가 자기가 돈이 없다고 느껴져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네가 지금 일을 쉴 자격이 있어?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돈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뚱뚱하지 않고 말랐는데도 내가 뚱뚱하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예쁘고 멋지고 잘나고 돈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렸다라는 말이 절대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못생겨지는 게 싫어서 다이어트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내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웠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다이어트에 집착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한 것도, 대회에 나간 것도 저의 발전과 목표 성취에 따른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나간 걸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실상을 까보니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든 도전에는 당연히 뒤처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그 도전이 아무런 결핍 없이 순수한 도전이었다면 그 과정 자체도 즐겼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폭식을 할 때마다 저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혔던 거였어요.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채로요. 0.1kg만 늘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꿈의 무게였던 45kg가 됐어도 제가 여전히 뚱뚱하다고 느껴졌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몸무게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깊게 고찰해 볼 필요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자라면, 이런 뚱뚱한 나라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이 과거 억압된 감정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감정들을 느껴주고 감싸 안아주니까 살쪄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많이 먹었어도 잘 먹었다 이러고 끝이에요. 왜? 감정과 나를 분리했으니까. 감정 그 자체가 내가 아닌 걸 아니까. 살찐 모습 그 자체로도 난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니까. 예전 같았으면 불안에 떨고 막 몸무게 수시로 재면서 운동이란 형벌을 제게 내렸겠지만요.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여기 카드를 누르시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폭식증에 걸리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못생겨지기 싫었고 무엇보다 예쁘고 몸매 좋으면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왜 남들 사랑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됐었는데. 저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도록 내버려뒀던 지난 몇 년들이 정말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허망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의 시선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의 시선에서 저의 느낌을 알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몸 관리도 제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살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를 예뻐해주고 보살펴주니까 혼자 있더라도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 설명을 하자면 그냥 더 바라는 게 없고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했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사랑을 받기 위해 했던 행위들이었는데 그 사랑을 지금 내가 주고 있으니까요. 모든 게 완벽해진 거죠.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내면 아이를 파악하는 경험은 비단 다이어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예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찐 이유는 폭식증 때문이다. 폭식증에 걸린 이유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다.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살이 붙으면 극도로 두려워한다. 남들에 비해 체중 증가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면 아이 때문이다. 내면 아이는 억압된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 감정을 제발 해소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면 아이는 버려질까봐 두려운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감정을 해소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어당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뚱뚱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억압된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고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나면 더 이상 내 모습이 뚱뚱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적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20년이나 훨씬 지난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을 느껴주고 해소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식욕을 억압해서 폭식증에 걸렸듯이 감정 또한 억압이 되면 언젠간 안 좋은 방향으로 또 터져버리겠죠. 여러분도 쉽진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5살짜리 아이와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어떻게 내면 아이를 찾았고 어떻게 해소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